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더 해야 행복할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더하기가 아니라 줄이기가 정답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불필요한 것을 줄일 때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꼭 줄여야 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행복해질 거예요. 첫 번째, 불필요한 물건입니다. 여러분, 집안을 둘러보세요. 혹시 언젠가 쓸 일이 있겠지 하고 모아둔 물건들에 둘러싸여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그 언젠가는 대부분 오지 않는다는 걸 아시죠? 물건이 많아지면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부담을 줍니다. 미국 UCLA의 연구에 따르면 집안에 물건이 많을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이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니 놀라운 연구 결과입니다. 실제로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거나 필요한 순간에 찾지 못해 오히려 더 불편해질 때가 많습니다. 결국 물건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기보다는 짐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나 과감히 버리는 결단력을 가져보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옷장에 2년 이상 손도 대지 않은 옷이 있다면 과연 내가 이 옷을 입게 될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젠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게 쓰이도록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정리의 시간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물건을 줄이고 생활 공간을 깔끔하게 유지하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죠. 여러분도 느껴보셨겠지만 정리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훨씬 더 평화롭고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리 습관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걸 넘어 삶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살아가겠다. 이런 다짐은 나를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집안에서 여러분을 답답하게 만드는 물건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필요한지 한번 돌아보세요. 불필요한 물건이 사라지면 공간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여유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삶의 질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거예요. 두 번째, 과한 음식 섭취입니다.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게 먹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한때는 배불리 먹어야 잘 먹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살다 보니 적게 먹는 게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예전처럼 음식을 쉽게 소화하거나 처리하지 못합니다. 한 끼라도 과하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몸이 무거워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그렇다면 왜 소식을 해야 건강과 행복에 좋은지 이야기해 볼게요. 음식을 적게 먹으면 우리 몸은 소화와 대사 활동에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즉, 음식을 많이 먹어서 소화기관이 밤새 일하게 만드는 대신 적게 먹으면 그 에너지를 몸을 회복하고 젊게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위가 꽉 차지 않으면 속이 편안하고 소화도 더 잘 됩니다. 옛말에 배부르기 전에 수저를 놓아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 그대로 조금 덜 먹는 습관이 몸에 훨씬 더 이롭습니다.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이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소식이라는 점이에요.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마을에서는 배를 80%만 채운다는 철칙이 있을 정도로 과식을 피하고 적당히 먹는 습관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하게 먹으면 당장은 행복할지 몰라도 결국 몸속에 지방과 당이 쌓여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당히 먹으면 몸은 더 가볍고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소식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통해 시작할 수 있어요. 천천히 드세요. 음식을 천천히 씹고 음미하면 뇌가 배부르다고 느끼는 시간이 더 정확해져요. 급하게 먹으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게 되니 식사 속도를 한번 줄여보세요. 조금씩 자주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적당량을 자주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도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만 드세요. 밥그릇에 적당히 담아 이것만 먹겠다고 정하면 자연스럽게 소식을 실천할 수 있어요. 혹시 모자라다고 느껴도 10분만 기다리면 배부름이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적게 먹는다고 해서 행복이 줄어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과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진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세 번째, 과도한 인간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힘들어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한때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돌아보니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관계도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는 에너지가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과 마음은 소중하기 때문에 소모적이고 부정적인 관계에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주는 인간관계는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만큼 불필요한 관계는 우리 몸과 마음에 독이 될 수 있어요. 나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집중하면 그 관계는 더 깊어지고 여러분의 삶도 훨씬 풍요로워질 겁니다. 반면 항상 부정적이고 비난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노년의 행복한 삶을 만드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떠오르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과는 더 깊게 소통하고 싶다는 분께 따뜻한 메시지 한 통 보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네 번째, 과도한 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무래도 수입이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꾸준히 들어오던 월급이나 사업 소득이 있었지만 은퇴 이후에는 대부분 고정적인 수입 없이 모아둔 돈으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바로 내 씀씀이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수입이 줄어들면 소비도 줄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입은 줄지만 건강관리비, 약가 혹은 예기치 않은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정 수입 없이 저축이나 연금으로 생활해야 한다면 지출을 조절하지 않으면 불안정한 재정 상태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었을 때와 같은 소비 습관을 유지하다 보면 필요하지 않은 곳에 돈을 쓰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 자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쓸 돈이 있긴 하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쓰고 있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씀씀이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정비부터 줄이세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 이상으로 큰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더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리비, 전기세, 보험료 같은 매달 나가는 고정비부터 점검해 보세요. 필수 지출과 선택적 지출을 나누세요. 식비나 공과금 같은 필수 지출과 외식이나 쇼핑 같은 선택적 지출을 분리해 보세요. 이렇게 나누다 보면 어디서 줄일 수 있을지 명확해집니다. 작은 사치를 줄이고 큰 필요에 대비하세요. 작은 즐거움은 필요하지만 충동적으로 지출하기보다 계획적인 소비를 하세요. 예를 들어 새로운 가전제품을 사는 대신 기존 제품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를 쓰며 지출을 관리하세요. 가계부를 쓰면 어디에 돈이 나가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입 대비 지출을 꾸준히 점검하며 줄일 수 있는 항목을 찾아보세요. 경험과 미래를 위한 소비를 우선하세요. 물건이 아니라 경험에 돈을 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가족과의 여행, 배움에 대한 투자 등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지출에 초점을 맞추세요. 지출을 줄이면 노후 재정에 여유가 생기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더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돈 걱정이 줄어드는 만큼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노후를 더 즐겁고 자유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5번째, 쓸데없는 걱정과 불안입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걱정을 놓지 못합니다. 만약에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내일 비가 오면 어쩌지? 사실 걱정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지나치게 걱정에 매달리면 우리의 마음과 몸에 큰 부담을 준다는 걸 아시나요?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뇌는 이 걱정을 현실처럼 받아들이고 스트레스를 느끼며 몸과 마음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합니다. 저도 한동안 이런 걱정에 매달렸지만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 여러분도 작은 걱정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 걱정은 단순히 마음만 무겁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인 걱정과 불안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면역력 저하, 소화장애, 심혈관 질환, 수면장애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쓸데없는 걱정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의 간단한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현재에 집중해 보세요. 걱정은 대부분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면 걱정이 줄어들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심호흡을 하며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걱정을 글로 써보세요.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걱정은 종이에 써보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건 무엇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적어보면 머릿속이 정리되고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걱정 시간을 정해보세요. 하루 중 정해진 시간, 예를 들어 10분 정도만 걱정을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시간 외에는
걱정을 하지 않기로 스스로와 약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걱정이 삶 전체를 지배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걱정을 줄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긍정적인 생각이 늘어나면 걱정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소중한 것들에 집중할 여유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꼭 줄여야 할 5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불필요한 물건, 과한 음식 섭취, 소모적인 인간관계, 과도한 소비, 그리고 쓸데없는 걱정과 불안까지 이 중 한 가지라도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벼워지고 행복해질 겁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선택과 실천이 나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줄이고 진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삶을 만들어 가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줄이고 싶은 것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